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운동은 매일 해야 할까? 튼튼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회복이 필수적이다. 근력 운동 후에는 근육 섬유의 파괴로 인해 근육이 고갈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운동을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쉬면서 근섬유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근육은 더 많이 붙게 된다. 또 근육 섬유의 회복을 위해 근육 운동 후 2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도 좋다. 한근력 운동의 빈도. 프레데릭 데라비에와 마이클 건딜이 공조한 근육 운동 가이드 프리웨이트에서도 적정한 근력 운동의 빈도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근력 운동은 최소 주 2회 실시하는 것이 좋다. 최대 주 4회를 넘기지 말아야 하며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기 12개월 동안은 주 2회로 시작하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주 3회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36개월간 꾸준히 운동한 후에는 주 4일 기준의 운동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과도한 운동의 위험. 무리한 운동은 체내 활성산소의 생성을 촉진하여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활성산소는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모든 종류의 산소를 의미하며 병원체를 공격하는 소독약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 필요한 분자들까지 공격할 수 있다. 활성산소의 증가 원인, 과도한 운동, 스트레스, 음주, 흡연 등이 활성산소의 생성을 증가시킨다. 항산화 물질의 방어체계. 평상시에는 항산화 물질인 활성산소의 공격에 대응하여 인체를 보호하지만 과도한 운동으로 이 방어체계가 무너지면 인체 조직의 산화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과도한 운동은 면역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면역세포의 변화. 적당한 운동은 면역세포의 수와 활동을 증가시키지만 과도한 운동은 면역세포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백혈구의 일종인 T세포와 B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면역 반응이 약화될 수 있다. 코르티솔 수치 증가. 과도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증가시킨다. 코르티솔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장기적으로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면역 시스템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염증 반응. 과도한 운동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지속적인 염증 상태는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회복 시간의 부족. 과도한 운동은 신체의 회복 시간을 줄이고 이로 인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면역세포가 재생되고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져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감염 위험 증가.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감기나 독감과 같은 감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는 면역 시스템이 약화되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영양소, 결핍. 과도한 운동은 신체의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영양소의 필요량이 증가한다. 만약 적절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역 시스템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운동은 적당한 강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운동은 면역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운동과 충분한 회복이 중요하다. 두 근육 성장과 운동 루틴. 운동의 목적에 따라 루틴이 달라지지만 특히 근육을 키우고자 하는 분들은 요일별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매일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운동하게 되면 근섬유가 회복되지 않아 오히려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 루틴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근육의 구조와 성장 과정. 근육은 수많은 근섬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섬유는 미세한 상처를 입게 되며 우리 몸은 이 상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근육을 성장시키기 위해 근섬유를 더 크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과부하를 걸어 근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근섬유 손상. 운동 후 손상된 근섬유는 회복 과정에서 더 강하게 성장한다. 영양 섭취. 근성장을 위해서는 손상된 근섬유가 커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휴식의 중요성. 빠른 회복과 재생을 위해 하루 정도의 휴식이 필수적이다. 이 운동 루틴의 구성. 매일 운동하고자 한다면 운동하는 부위가 겹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루틴은 최소 2분 안에서 최대 7분 안까지 나눌 수 있으며 개인의 운동 수행 능력과 근 회복 속도에 맞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위 나누기. 각 부위를 적절히 나누어 운동함으로써 근육 회복을 도와준다. 운동 빈도. 주 3, 6회 정도의 빈도로 운동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운동 시간과 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스장을 찾을 때 기구 사용법이나 무게, 횟수, 세트 수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체력과 근력에 따라 운동의 총 시간은 30분에서 90분 정도가 적당하다. 효율적인 운동 시간.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글리코겐 소모. 근력 운동은 40분에서 1시간 내에 근육 소개, 글리코겐을 소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리코겐은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운동과 질병 예방.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5만 7,854명의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운동과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및 특정 암 발생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운동 빈도와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주 3, 4회 운동이 예방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상으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질병 예방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뇌졸중. 주 5, 6회 운동까지는 예방 효과가 증가하지만 매일 운동을 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고혈압. 주 3, 4회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며 그 이후에는 효과가 감소했다. 이 당뇨병과 운동. 당뇨병 예방에서도 주 3, 4회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심혈관 질환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3암 발생률과 운동. 연구에서는 10종의 암 발생률도 분석하였으며 특히 위암의 경우 주 3, 4회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대장암, 췌장암, 신장암, 감난암의 경우 운동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질환 예방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대장암. 주 3, 4회 운동이 가장 예방 효과가 높았으며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운동을 한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3운동의 과유불급. 이 연구의 결과는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병, 위암, 폐암, 간암의 경우 주 3, 4회 운동이 예방률이 가장 높았고 5, 6회 이상 운동을 할 경우 예방률이 감소했다. 특히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매일 운동이 좋지 않을까?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과도한 운동은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고 회복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하여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운동 후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 손상이나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운동과 회복.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과정은 과부하와 회복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근육에 과한 부하를 주어 찢어진 후 그 찢어진 근육이 회복하면서 더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다. 1.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 근육 성장.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점진적 과부하가 필요하다. 즉, 매번 운동할 때마다 근육에 더 큰 부하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부상이나 피로, 누적의 위험이 커진다. 회복의 중요성.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운동하지 않고 회복 시간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운동에서 회복은 필수적이다. 이 매일 운동의 장단점. 매일 운동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매일 운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운동이 문제이다. 질병 예방 효과. 매일 운동이 질병 예방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핵심은 운동의 빈도가 아니라 운동의 강도와 회복이다. 다이어트와 운동. 다이어트 측면에서도 매일 운동하는 것이 해가 되지는 않지만 무조건 더 많이 운동한다고 해서 더 많은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운동의 질과 강도, 그리고 식이요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5. 운동의 효율성과 빈도. 미국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운동 시간에 따른 체중 감소의 효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30분 운동한 사람과 60분 운동한 사람의 체중 감소를 비교했을 때 60분 운동한 사람이 30분 운동한 사람보다 체중 감소가 2배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운동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운동 시간의 중요성. 30분의 효과. 발표 자료에서는 매일 30분의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다. 이는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 동안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이어트의 원리. 다이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운동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은 체중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운동 빈도에 대한 연구.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효율적인 운동 빈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당 운동 횟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에 3, 4회 운동하는 것이 질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는
고강도의 운동을 전제로 하며 적절한 휴식과 영양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매일 운동의 가능성. 매일 운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회복과 적절한 강도를 유지한다면 주 6일 운동도 가능하다. 3. 운동의 질과 강도. 과한 강도의 위험. 매일 운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도한 강도와 회복 없는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운동의 강도와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 잡힌 접근. 운동은 건강과 체중 관리에 필수적이지만 그 빈도와 강도는 개인의 체력과 목표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회복이 함께 이루어질 때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매일 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과한 강도와 회복 없는 운동은 피해야 한다. 6. 근육 성장의 원리. 근육은 수많은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력 운동을 통해 이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한다. 이 손상은 근육 성장의 시작점이 된다. 운동 후 적절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통해 손상된 근섬유가 회복되면서 근비대가 일어난다. 한 근육 성장 과정. 운동. 근력 운동을 통해 근섬유의 미세한 손상이 발생, 회복. 휴식과 영양 섭취를 통해 손상된 근섬유가 회복되며 이 과정에서 근육이 성장, 근비대, 회복 과정에서 근육의 크기와 힘이 증가. 7. 올바른 운동 접근법. 최근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각자의 수준에 맞는 훈련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초급자와 중급자 이상의 운동 접근법은 다르며 근육을 충분히 지치게 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1. 초급자의 운동 접근법. 초급자분들은 아직 근육을 충분히 지치게 할 만큼의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일 무분할 운동이나 전신 운동을 통해 다양한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이 좋다. 무분할 운동. 하루의 모든 주요 근육군을 운동하는 방식으로 초급자에게 적합하다. 전신 운동. 여러 근육군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으로 초급자가 기초 체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초급자가 운동에 적응하고 근육의 기본적인 힘과 지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중급자 이상의 운동 접근법. 중급자 이상이 되면 근육을 충분히 지치게 하기 위해 분할 운동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할 운동법은 특정 근육군에 집중하여 훈련하는 방법으로 각 근육군이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분할 운동법. 특정 근육군을 하루에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다른 날에는 다른 근육군을 훈련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가슴 운동을 오늘 했다면 하루 이틀 쉬고 가슴이 아닌 다른 부위 운동은 괜찮다. 즉 같은 부위를 연속해서 하지 말라는 것으로 운동 자체를 쉬라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근육의 피로를 관리하고 더 효과적인 근육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3. 휴식. 근육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특히 중급자 이상은 분할 운동을 통해 각 근육군의 충분한 회복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4. 결론. 운동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는 훈련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급자는 무분할 운동이나 전신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다지고 중급자 이상은 분할 운동법을 통해 근육을 효과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또한 근육 피로의 신호를 잘 인지하고 적절한 휴식과 영양을 통해 건강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실상 초보들의 저강도는 매일 해도 무리 없지만 고급자의 매일 실시되는 고강도 운동이 문제가 되기에 수준에 맞는 적절한 운동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8. 종합. 한 근육 성장이란 운동은 쉽게 풍선이라 생각하면 된다. 운동으로 혈액을 사용하면 근육은 혈액이 몰리면서 근육이 펌핑되어 풍선처럼 커진다. 그와 동시에 근육에는 상처가 생기게 된다. 근육은 상처가 생기면 48 72시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 이 상처 1mm 생기고 치료되면서 1cm의 근비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성장의 시간과 결과는 개인차가 크다. 근육이란 이런 이치로 치유와 성장의 반복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 운동 빈도. 초보의 경우 매일 저강도 운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양과 수면이 부족하고 저강도라 해도 2~5시간 이상 하는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다. 고급자의 고강도 운동 실시할 때는 근력 운동 같은 부위 겹치지 않게 루틴을 설정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면은 필수이다. 매일이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운동 방식과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운동 방법, 휴식, 영양이 부족하거나 운동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조건 많이 하려는 것이 문제이다. 의사한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